하나, 둘, 셋. 네, 프리미어리그 수년된 경기입니다. 3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 선발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티, 버질 반다이크, 치미카스, 파비뉴 케이타, 존스, 디아스 조타 마네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리버풀이 그동안 좀 많은 경기를 치러서 주말에 있던 토트넘전에서 굉장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번 주말에 중요한 경기 하나 있죠. 예, 그 경기 대비해서 리버풀이 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자, 어떤 경기 또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글라스 루이스가 골을 넣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넣는 상황에서 여러 번의 좀 파울성 플레이가 의심되는 장면이 나왔지만 일단은 경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조엘 마팁. 네, 빠르게 세트피스에서 동점골 넣습니다. 우당탕탕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실점 이후에 좀 돋보였습니다. 아, 뭐야? 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이 1대1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실점은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앞서서 공격 전개 상황에서 와킨스가 애초에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잡았고 거기서 이제 상황이 흘러 계속해서 가서 이제 공격 상황 유지하면서 나온 득점이었으니까 이거는 사실 미리 옵사이드를 들어줬어야죠. 이거는 제가 뭐 전에 한번 VAR 얘기를 했어요. 너무 늦게 든다. 혹은 뭐 VAR의 이 판정 범위가 좀 너무 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조금은 너무 길고 사족인 것 같아서 편집하면서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그래서 좀 억울한 실점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또 득점 장면 자체도 좀 많이 거칠었어요. 경합 장면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도 파울이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근데 뭐 전반전 내내 모스 주심, 오늘 경기 주심, 조나단 모스 주심이 보여준 판정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오늘 경기 주심이 너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문제 있는 판정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어쨌든 뭐 제라드의 아스톤 빌라 4-4-2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중원 미드필더들을 다이아몬드 혹은 아예 더글라스 루이스와 존 맥긴까지도 삼성까지 많이 내려와가지고 혹은 쿠티뉴까지도 같이 내려와주고 하면서 수비 가담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 제라드의 빌라인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 걸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빌라가 과연 언제까지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너무 또 오래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동력 좋은 존 맥긴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안 지칠 수도 있겠지만 축구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혼자서 안 지친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좁게 서 있어요. 수비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드필더까지 일단은 좁은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미드필더들 간의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리버풀의 측면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나마 좀 이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는 우측, 리버풀의 우측 공간을 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리버풀이 왼쪽 위주로 공격을 많이 풀어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놀드 쪽도 간간히 활용을 해야겠죠. 또 아놀드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킥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중원에 케이타랑 존스가 나왔는데 뭐 케이타는 사실 슛 한번 조금 놓친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퍼포먼스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았고요. 존스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후반전 보고 그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양팀 모두 다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한 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일단 머리에는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팀이 또 이용할 부분이겠고
리버풀은 일단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그냥 쓰리톱을 중앙에 밀어넣고 양쪽을 풀백만 혹은 미드필더만이 가면서 좀 크로스를 계속 때려주는 게 좋지.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와 주고 공격수들이 이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풀백들 공격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내려왔을 때 수비수가 같이 붙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공간을 뭐 풀백, 치미카스나 혹은 뭐 커티스 존스 혹은 뭐 아놀드,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침투한다고 해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차라리 풀백들한테 측면을 아예 전담을 시켜놓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중앙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런 언더래핑 움직임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오버래핑만 쭉 요구하면서 박스 안으로 좀 잘 차서 넣어주라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치미카스도 나름 크로스 잘 올리는 선수고 아놀드야 뭐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위르겐 클롭 감독이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갔다. 이거는 뭔가 일어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또 과연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사디오 마네 역전. 야, 조타, 디아스, 마네 이 쓰리톱이 합작해낸 굉장히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백헤딩 득점이 나왔어요. 압박 이후에 이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하는 공격수들 간의 연계가 굉장히 좋았고 교체 투입된 티아고 알칸타라의 1차적인 압박이 볼 탈취를 해오면서 결국에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아, 좋은 장면이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는 2대1로 리버풀이 역전승 거두면서 일단은 승점 맨시티와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뉴캐슬전에서 다섯 골을 넣으면서 이 득실차를 역전을 해놨기 때문에 리버풀은 여전히 2위입니다. 일단은 뭐 득점 장면 굉장히 앞서서 리액션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클롭 감독의 교체술이 또 통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커티스 존스와 교체가 되었고 알칸타라가 이제 선수 압박하면서 볼 탈취 해냈고 그게 이제 공격수들끼리 요리조리 만들어내면서 이제 마네의 백헤딩까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후반 되면서부터는 약간 측면 공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풀백들 양측의 풀백들이 좀 자유롭게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좀 더 간격을 벌려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뭐 글쎄요. 어쨌든 리버풀도 좀 힘겨운 경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뒷공간 노리는 축구, 뭐 데닝스가 특히 유독 뒷공간을 계속해서 허물면서 리버풀의 골대를 노렸는데 뭐 트랩에 걸린 것도 있었고 뭐 반다이크한테 막힌 것도 있었고 알리송이 막아낸 것도 있었고 뭐 아무튼 좀 이 리버풀 수비진의 벽을 넘지는 못했던 빌라의 공격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고요. 사실 이 경기를 비기거나 졌다 좀 아쉬울만 하죠. 왜냐면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조나단 모스 주심이 어떻게 보면 그건 오심으로 나온 실점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승리 거뒀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문제 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토크에서 좀 넘겼던 커티스 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경기 이 산미들이 파비뉴 그리고 존스 케이타가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 1920 시즌까지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측면 위주로의 공격을 한다는 거였어요. 다만 이 1920 시즌에는 그래도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높게 날서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도 못 맞게끔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이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물론 이제 맨시티가 그만큼 좀 부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를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중원 지역에서의 빌드업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티아고가 없을 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 그나마 이제 뭐 핸더슨이 있긴 하지만 핸더슨도 요즘에 좀 폼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사실 전진된 위치에서 좀 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경기장을 가로로 봐서 3분할을 했을 때 그 중원 지역에서 뭔가 볼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 거였는데 기존의 주전 자원이었던 바이날돔은 그런 역할을 좀 원활하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영입이 되었던 뭐 체인벌린이라든지 나비 케이타라든지 운반을 잘하는 선수는 있었어도 잘 뿌려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없었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영입이 되면서 그 역할을 정말 탁월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경기처럼 티아고 알칸타라를 안배를 해주거나 혹은 뭐 티아고 알칸타라가 잔부상이 그래도 좀 있는 선수니까 부상이 있었을 때 그 선수를 좀 메꿔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지금 팀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문제점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커티스 존스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전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늘 경기 후반전에는 잠깐 볼음반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 특히 이제 볼을 뿌려줘야 하는 그런 영향력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움직임 오케이. 뭐 슈팅도 한 차례 있었고 그런 판단력 이런 것까지는 그나마 좀 쏘쏘였는데 결국에 패스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사실 커티스 존스가 이제 01년생이면은 한국 나이로 22살이에요. 물론 아직 좀 젊은 나이입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나의 강점이 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더 잘 뛸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존스는 아직 좀 쓰기가 애매한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단적으로 지금 나비 케이타가 라이프치히에서 활약할 때, 그 인터내셔널 클래스의 랑리스테를 받았을 때 그때가 22살이었거든요. 물론 유럽 나이로. 그런 부분에서 케이타도 그때 분데스리가 그렇게 해서 활약했는데 존스도 이제는 좀 뭔가 보여줘야 할 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잘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좀 애매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성장을 해줘야 되는 존스입니다. 그래야 이제 또 로테이션 멤버로 혹은 뭐 더 성장한다면 주전으로서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비뉴가 오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 내내 이제 벤치 쪽을 비춰 주었을 때 파비뉴가 계속해서 좀 머리를 감싸 쥐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굉장히 선수 본인으로 많이 아쉽다라는 게 있는 거겠죠. 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햄스트링이기 때문에 사실 주말 첼시전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챔스 결승에는 좀 복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되겠고요. 아무튼 파비뉴의 빈자리 이거는 앞으로의 일정에 있어서 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주전 미드필더가 빠진 거고 그럼 핸더슨이 그 6번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핸더슨 자리엔 누가 서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존스를 세울 것인지 케이타를 세울 것인지 혹은 뭐 엘리엇이나 체인벌린도 있죠. 그래서 뭐 선수는 많은데 핸더슨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 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로테이션 돌리면서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지쳐 보였던 로버슨 이 휴식을 부여받았었고 살라도 좀 70분 정도 휴식 취했고 20분 정도 경기 뛰었고요. 뭐 마네는 좀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잘 하고 해서 첼시전 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경기 5월 15일 일요일 밤 12시 45분에 있습니다. 첼시와 리버풀의 FA컵 결승전입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그만 좀 만나자. 네, 그러면은 당연히 결승전이니까 함께 하고요. 12시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